자산시장에 전반적으로 횡보 댄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 큰 변화는 없었고요. 미국 증시는 한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으나 결국은 약간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어떻느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9,053달러에서 버텨주고 있으면서 정말 간당하게 19,000달러대를 지켜내주고 있는 애처로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9,000달러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더욱더 큰 하락이 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연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150년이 무너졌었고 위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엔화와 위안화 약세가 지난 1997년과 비슷한 아시아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양아치 같은 미국 정부와 연준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근데 한 가지 어이가 없는 것은 연준이 이런 식으로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동시에 미국 시민들도 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자살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연준에서 출시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봤을 때도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 전망이 더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죠.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불경기 우려 속에서 신규 채용을 망설이고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밝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양념을 쳐가지고 이 정도지. 많은 회사에서 지금 사람들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줄었느냐? 그것도 아니죠.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늘면서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가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금리 인상인가? 누구를 위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인가? 인플레라도 제대로 잡으면 말을 안 해. 잡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 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시장에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떨어질 때야말로 줍줍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프랭클린 템플턴의 CEO는 밝혔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블록체인 기술이 전통 금융의 대규모 파괴자 혹은 혁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 지난 75년간의 적극적인 투자 경험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투자 경험을 결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 양반 말이 맞는 것이 전 세계 많은 기관들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라고 BNY 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시장에 속지 말고 기관들이 뒤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그것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랜만에 크레이그 라이트의 이름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가짜 짭톳이죠. 그는 본인을 사기꾼이라 불렀었던 유명 인플루언서 호들러넷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었는데 패소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호들러넷의 소송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쳤다라고 하네요. 자, 통쾌한 소식이었고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체인 관련된 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웨일맵에 따르면 2018년도 12월 이후 휴면 상태였었던 비트코인 거래지갑에서 무려 32,000개의 비트코인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장외거래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19,000달러대 가격으로 32,000개 비트코인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거래소로 던지지만 않으면은 괜찮죠. 장외거래로 사는 것은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거래 지갑에는 여전히 33만 개나 되는 비트코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누굴까요? 나 하나만 주면 안 되냐? 자, 그 다음으로는 유명한 분석가이자 욕도 많이 먹는 톰 베이스가 비트코인이 2024년 반감기를 앞두고 반감기 전에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봤을 때 지금 채권 시장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아작나게 되면서 자금이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과연 부동산 시장이 박살이 난다면 미국 증시가 무사할 수 있을까? 암호화폐 시장이 무사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달러 강세를 계기로 이 비트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으면
비트코인 수요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저는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에 의하면은 지난 30일 비트코인의 변동성 같은 경우는 S&P 500보다도 낮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갑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지금 케빈 스벤슨 분석가가 올린 S&P 500 위에 있는 차트고 비트코인 아래에 있는 차트인데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관계가 생각나는 그런 움직임인데 이런 식으로다가 따라가죠. 누가 마치 본드라도 붙여놓은 것 같이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적당히 좀 해라 이 자식들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판박이처럼 움직이고 있는 미국 증시, 특히 S&P 500과 비트코인. 언제쯤 비트코인은 독립할 수 있을까요? 자, 한편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공공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달러. 아직까지도 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항 아래서 다시금 길을 모으고 있는 모습.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연준이 다음 달에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 확실시 되면서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반면 S&P 500 같은 경우도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살짝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주봉 기준이고요. 블리시 다이버전스와 함께 좀 상승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미국 중간선거 지금 몇 주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데이터를 봐도 할로윈 근방에 해가지고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랠리까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던 자산시장 및 미국 증시 아직까지 포기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었다, 찍지 않았었다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힘이 빠진 비트코인을 보면서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힘을 더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빠질 준비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 모양새와 RSI가 좋지 않다. 뉴냐 비즈니스 분석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2달에서 3달 동안 비트코인이 꽃게 댄스를 추다가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가라앉는다라면 16,000달러 선까지 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일단은 미국 증시를 따라가게 되지 않겠나. 미국 증시가 횡보를 때린다.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때린다라면 비트코인도 똑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의 먹구름은 계속해서 짙어져 가고 있다. 3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RSI가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왔다가 추세 테스트하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목격이 되었는데요. 비트코인의 약세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와중에 한 가지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마약 떡상충이었었던 T-아날리스트 분석가 무조건 비트코인 떡상 간다라고 외쳤었던 그가 이제는 하락을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 지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근데 뭐 당연히 인간 지표 부분에서 베팅하기는 좀 무리가 있긴 하죠. 자, 그 다음으로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차트와 아마존 차트를 비교를 했는데 좀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바닥 찍고 아마존과 같이 비트코인은 더욱더 높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다음 사이클 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비트코인이 어디로 가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떡락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대쟁이 비트코인 떡상 한번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희망차게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알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는 그 모습이 그닥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총과 더불어 가지고 알트코인 시총 보시면은 저항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서 맴도는 모습. 이렇게 되면은 알트코인의 하락이 더욱더 극심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라이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엑시 인피니티 차트를 올렸는데 이게 월봉 차트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와, 한때는 170달러 선까지 올랐다는 것이 지금 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물린 사람들은 정말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을 지금보다 더 떨군다? 그러면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 망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세력들은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28일부터 기관 대상 이더리움 거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미들이 비명을 지를 때 콧노래를 부르는 기관들 살살살살 암호화폐 시장으로 기어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솔라나 공동창업자가 이야기하기를
솔라나 폰이 애플의 경쟁 상대가 될 것, 혹은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의 경쟁 상대가 될 것, 삼성은 또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힘드신 일이 많아서는지 소주를 한 잔 걸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솔라나 계속해서 네트워크 중단되는 것만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핸드폰 기능 정지가 안 되면 다행이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애간장을 다 녹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는 만큼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디 여러분들께 광주뜻 광고 틀어주기, 댓글 남겨주기, 쪼에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